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심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평.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목상 변호사로 있는지 아니면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런 자기 변호사 활동보다는 정치 평론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사람이 정치 평론을 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치 활동 경험이 없고 그동안에 무슨 정치 평론 한 바도 없고 그냥 노무현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하고 조국 지지하고 뭐 이런 자인데 이런 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치 뭐 윤석열의 멘토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을 했니 어쨌니 저쨌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 책 출판 기념회에 와서 축사를 했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 사람이 마치 뭔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언론에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취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는 이 심평이 뒤에 그 누군가가 계속 이 심평이한테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사주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심평의 이런 행태들을 갖다가 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혹세무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세무민이란 거 뭡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속인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백성이란 말이 조금 부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인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이 혹세무민. 제가 이 심평한테 이 정도로 표현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평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오늘 그 글을 썼는데 이 글의 요지를 보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이제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읽을 가치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비판은 이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일 뿐이다. 일종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한동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비판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조국 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약간 아쉽다 내지는 정말 지금 하는 그런 행태들이 실망스럽다 요 정도라고 한다면 이 한동훈에 대한 그런 대목에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철면피함이 가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무슨 감정입니까? 바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평가, 한동훈에 대한 적대감, 한동훈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심평의 자유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들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야말로 혹세무민이다. 과연 심평이라는 사람은 변호사라고 자처할 만한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과연 심평은 변호사로서 실제 활동을 한다면 변호사라 수임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그 말입니다.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평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백성이 주인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에서도 그 하는 짓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좁쌀만한 사익을 추구하느라 기반을 갉아먹는 짓을 하는 자는 바로 정신적인 쌍놈이자 천민이다. 적어도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지금처럼 이다지도 정신적 천민들에 의해 정치가 어지럽게 된 적이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심평이가 꺼낸 이 서두에서 이렇게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반박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뭐 그런 대목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심평이가 이제 그 뒤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네? 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좁쌀만한 사익을 추구하느라 기반을 갉아먹는 짓을 하는 자는 바로 정신적인 쌍놈이자 천민이다. 이거에는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심평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불쾌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심평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것인가?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지 못하고 이 사익을 추구하느라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느라 자기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먼지에 불과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그거를 갖다가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고 어, 기반을 갉아먹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는 아마 모르실 텐데 그냥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복수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지하고 차기 대권 획득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당원 당규를 뜯어고치는 작업을 거의 완료했다. 그리고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고를 수 있게 하는 입법도 계획 중이다. 소탐대실의 우를 계속 범해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명분을 상실한다면 결코 차기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 놓고 분노의 감정 놓고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그냥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늘어놓은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조국에 대해서 이제 또 심평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유죄 판결을 변명하고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인지 무작정 여권의 인사들을 흠집내며 거친 투쟁의 자세를 일관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했냐? 지난 총선에서 그 좋던 새가 지금 한껏 꺾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국민은 조 대표가, 여기서 말하는 조 대표는 조국을 가리킵니다. 조 대표가 비록 나쁜 짓은 했더라도 그 대가를 어느 정도 치렀으니 그의 학식과 경륜으로 여러분들 조국한테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조국한테 그 무슨 경륜이 있습니까? 조국이 그 학식과 경륜으로 정치판에 제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힘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미래의 참신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우리 국민이 바랬습니까? 근데 심평이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평이는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하는 일은 다른 정치인들과 하등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이가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고 그냥 다른 정치인들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가 대체 그 어떤 기준으로 정치 평론을 하는지 여러분들 뻔히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이자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자는 대체 왜 정치 평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자는 지금 왜 이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불쾌함,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걱정하는 이 이재명과 조국의 그런 아까 심평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약간 비속어를 썼는데 예, 그런 정도로 이 적대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평이는 이들한테는 그런 적대감, 분노 그런 것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과는 이 사고 회로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심평이를 갖다가 보수 또는 우파 또는 그런 이념 성향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연 걱정하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정말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 조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국민은 조 대표가 비록 나쁜 짓은 했더라도 그 대가를 어느 정도 치렀으니 그의 학식과 경륜으로 정치판에 제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국민에게 힘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미래의 참신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랐다고 지금 주장하고 앉아있는 그 심평이가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고 그 누구의 멘토라고 이렇게 자처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치판에서 이렇게 언저리를 떠돌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심평 같은 자가 정치 평론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분노하실 분들, 정말 거기 자체에 불쾌함을 느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심평이 이 이재명이 조국 이런 사람들 얘기한 거 일종의 장치이자 요식행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국내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서 이제 막 얘기를 쏟아 넣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이 하나같이 다 어처구니 없고 하나같이 다 근거가 없습니다.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과연 이 심평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왜 정치평론을 할까? 왜 변호사라고 자처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 수준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주장들을 늘어놨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평이 뭐라 적었냐?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불과 몇 개월 전 헌정사상 여권이 치른 총선 중 가장 큰 참패를 초래한 패장 한동훈 전 위원장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더욱이 그가 당원에 보장된 대통령 당무 관여권도 당무 개입이라고 하며 배제한 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끊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도 아닙니다. 그냥 2달 전입니다. 2달 전인데 2달 전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 총선에서 참패를 한 원인이 뭡니까? 다시 제가 지금 계속 또 언급하지만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해서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국내임 총선 참패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윤석열 68, 한동훈 10,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63, 한동훈 9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 참패를 초래한 패장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까 심평이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기반을 갉아먹는 짓을 한 자는 과연 누굽니까? 이걸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심평한테도 되묻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심평이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더욱이 한동훈이 당원에 보장된 대통령의 당무 관여권도 당무 개입하고 하면 배제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심평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람 판사 출신입니다. 사시 패스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국민 당원을 한번 뒤져봤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심평이가 국민 당원을 한 번이라도 뒤져보고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심평이의 변호사 자격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제언을 하고 싶고 만약에 이 당원을 뒤져보지도 않고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무책임하고 이 사람은 앞으로 정치평론이니 이 페이스북 글이니 정치 관련 또는 이 시사 관련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 절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된 당원 조항은 당원 7조, 8조 이렇게 있습니다. 제7조 대통령의 당직 경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원의 내용은 뭡니까?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헌에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7조에서. 여러분들 당원은 이 정당 운영의 근간입니다. 그 기본 규범입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의 당직 겸임을 금지하고 있고 대통령한테 당무 개입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원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통령이 심평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해도 된다. 대통령한테는 당무 관여권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또는 간접적으로 이걸 갖다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심평 입장에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대목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심평은 지금 어느 당에 무슨 당원을 보고 앉아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심평이 아마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 당규에 이제 그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당무 우선권이라고 그게 돼 있는데 당무 우선권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당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많아서 금방 안 나옵니다. 당규는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고 나서 이 당무에 우선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대통령 후보자한테 주어지는 이 당무 우선권 그겁니다. 이 심평이는 지금 이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기간. 대선 기간에는 당 대표가 있든 그 누가 있든 이 당의 얼굴이자 이 당의 간판이자 그 다음에 그 당은 선대위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대위의 수장은 결국 후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보가 이 당무를 갖다가 우선해서 관여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평은 지금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앉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금 그 누구의 멘토요 뭐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또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평의 주장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평이가 뭐라 그러느냐?
거대한 총선을 오로지 혼자서 이끌며 패배한 사람 한동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혼자서 이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뭡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다 그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질이멸렬한 상태였는데 한동훈한테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 질이멸렬한 아주 폐색이 짙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그 정당에 와서 비상대책, 이 비상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고 한 석 달 정도를 당대표격으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다들 자기 코가 석자여서 이 선거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정을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 한동훈을 도와주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강제로 혼자서 결국에는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패배한 이유는 뭡니까? 패배한 원인은 뭡니까? 한동훈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건 10%, 한동훈이라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하는 사람이 68%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일종의 공유되는 상식입니다. 근데 그 상식을 거부한다는 건 이 심평의 이런 주장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근거가 부족하다.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한동훈을 향해서 다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다. 이런 무도하고 천박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앉아있는데 글쎄 여러분들 이런 감정, 이런 분노, 이런 적대감을 지금 한동훈한테는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심평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심평이 한동훈을 싫어할 수는 있는데 앞서서 이재명과 조국한테 했던 그런 표현들과 비교했을 때 한동훈한테는 유독 그 적대감이 심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여야를 막론하고 적어도 공부를 더 하고 오겠다며 외국으로 가서 1년 정도는 지낸 후 국민의 뜻을 조심스레 살피며 정계에 복귀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평 왜 이재명 비판 안 했습니까? 왜 이재명이가 대선 지고 나서 국회의원 바로 되고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 바로 민주당의 민주당의 대표로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당선됐을 때 왜 그런 거 비판 안 했습니까? 왜 조심스레 살피며 정계에 복귀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을 어긴 이재명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 했냐? 무기력한 여당을 복구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내걸었는데 우스운 일이다. 자신의 잘못을 안게 된 결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그 패인 누가 제공했습니까? 그 철면피함이 가관이다. 글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철면피함이 가관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자는 어쩌면 저도 이 심평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 세상에 제일 무서운 자는 어쩌면 바로 이런 부끄러움이라고 모르는 채 팬티 벗고 덤벼드는 자의 부류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심평의 이런 주장에는 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한동훈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평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한동훈한테는 정말 철면피함이 가관이다. 팬티 벗고 덤벼드는 자의 부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자가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굳이 왜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낼까? 여러분들 심평은 보수가 아닙니다. 심평은 우파가 아닙니다. 그의 과거를 봐도 그렇고 그의 지금 현재 늘어놓는 얘기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보수적 가치, 우파적 지향점 이런 걸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평이 왜 국내의 총선 참패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앉아있을까? 심평이 왜 그 국내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던 그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그럼에도 국내인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제발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그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품고 그걸 페이스북 글로 올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심평에 과연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심평의 개인적인 사감이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심평이 왜 이런 언행들을 계속 보이고 앉아있을까? 그 원인들을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